자, 여러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정권 들어서 신물나도록 들었을 겁니다.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문이 취임하고 외부 첫 일정이 인천국제공사를 찾아서 비정규직과 대화를 나누고 이 자리에서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그리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상시 지속적인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31만 6천 명이다. 그래서 전환을 한 것이 17만 5천 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만 명의 그 60세 이상이 추가적으로 더 전환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총 20만 5천 명이 전환되어서 애초 목표의 65% 정도를 지금 이루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연말에 정규직화가 17만 5천 명이 이루어진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광범위한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단계는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이고 2단계는 이제 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3단계는 민간유탁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초에 기대만큼이 아니었다. 이 공사나 이런데 직접적인 직원으로 해달라 하는 요구와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규직화를 하겠다라는 논란까지도 있고 많은 시위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고용 안정이나 임금 등에서 좀 더 나은 대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원래 있던 시험 치고 들어온 정규직과의 갈등도 있었고 무조건 목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면서 각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넘어서서 무조건 이렇게 정규직화로 가게 되면서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6만 5천 명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2019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늘었겠죠. 그런데 이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갖다가 하는 목적을 선한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불순함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자, 저희들이 정거나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주요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에 해당되는 그 자회사, 그래서 그 자회사는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공사의 계약직들을 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규직 직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출근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라고 회사 게시판에 입당 원서를 걸어놨다는 겁니다. 회사의 공식 게시판에 입당 원서를 특정 정당을 걸어놨다. 그것도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됐으니 너네들한테 특혜를 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었더니 앞으로 우리 이 자회사를 잘 되도록 밀어줄 거니까 입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리를 좀 했는데 또 밖에서 일을 하고 사무실로 일을 끝내고 들어오니 당비 2,000원씩을 내고 입당하라고 또 권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뭘 했기에 입당을 강요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 자회사에 신경을 써준다고 했으니까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여기 자회사만 대한민국 국민이냐. 온통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코로나로 죽게 하고 최근에 북핵 잠수함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런 정당을 들어가라고 강요하느냐. 이랬더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벌써 직원 몇 명이 원서를 썼고 전국의 이 영업소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공사의 자회사 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여러 정당을 거쳤어요. 그 정당의 간부를 한 사람으로 낙하산으로 이 자회사가 생긴 뒤에 내려왔습니다. 자, 이 회사는 본회사 공사가 전액 출자했지만은 공공기관은 현재 아니라는 거예요. 정규직 전환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달라 했지만은 단순 업무와 이익이 낮다라는 이유로 이를 유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재차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생긴 지 지금 한 2년밖에 안 돼가지고 회사 자체에 여러 가지 상황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리를 잡아가는 상태에서 회사가 상급 기관인 본사나 또 관련 기재부 등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많은 회사입니다. 자, 이런 회사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대거 입당을 여당으로 하라고 그 사장이라는 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장이라는 자는 전형적인 운동권 출신이고 그래서 운동권 출신으로 여권에 여러 정당에 걸쳐 있다가 또 여당의 어떤 관련되는 직책들을 맡고 있다가 그야말로 낙하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사장으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 건달도 쥐구멍에 볕이 들어서 공기업 자회사 사장을 맡고 있으니까 정권에 충성을 한다고 자기 사장 시켜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회사 게시판에다가 겁을 상실한 채 여당 입당 원서를 붙여놓고 팀장 등으로 하여금 입당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저한테 만약에 제보한 사람에게 약간의 신분적 불이익이나 협박을 가한다면 이거는 그냥 두지 않고 정면으로 붙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제가 이브닝 앵그리 블루에서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도 언론이나 야당에서 아직 전화 한 통 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정당의 당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가야 되고 이것을 강요받아서도 안 되고 또 정당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를 가지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가리가 자기 임기 들어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첫 자기의 정책 발표로서 해놓고 지금까지 17만 5천 명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 시켜놓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회사 등을 만들어주고 그 자회사에 자신의 정치적 끈앞풀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사장이나 임원으로 앉혀놓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어서 그야말로 정권에 은총을 내려줘서 큰 덕을 본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야 된다고 회사 간부들이 나서서 강요하고 회사의 공공 게시판에 입당 원서를 붙여놨다는 겁니다. 아마 전체 게시판에 다 붙여놨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부정선거입니다. 무슨 증거도 없이 추정에 의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부정선거를 사전에 조직적으로 자행해서 자신들이 가진 조직망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예측되는 사람들에게 입당을 강요하는 겁니다. 자, 제보한 분이 워낙 대차서 그렇지요. 이런 입당 강요에 노골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는 서민이 몇 명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 목을 걸어놓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계약직이다가 의외로 정규직화 시켜줘서 고맙다고 생각 들고 그런 사람들한테 요구를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제보가 또 한 건 들어왔습니다. 2017년도에 한 건물의 보안원으로 취업을 하고 나서 그 건물주의 요청으로 전 직원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요구해서 전 직원이 입당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서 탈당을 하려고 해도 지구당을 제대로 못 찾고 당원회비 입금되는 계좌만 막아놓고 있다라고 제보가 왔습니다. 자, 이게 뭔 이야기겠습니까? 현 정권이 자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직,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취약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조직 등에다가 입당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조직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이미 자행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이 선거에서 부정선거 운동을 감시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몇 차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투개표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근데 그거 증명하기 어려울 거다. 실제로 오류가 몇 개 있을 수 있지만은 투개표에서 그런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미 선거하기로 가기 전에 당원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돈 뿌린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머릿속에 이미 부정선거를 사전에 이루어 놓았다. 이것이 진짜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제가 말을 해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드러났는데요. 꼬리가 잡혔지요. 이런 일은 당사자들이 보통 발설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발설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제보하신 분은요, 특별한 어떤 용기를 가져서 제보가 된 겁니다. 자, 저희들이 이분을 보호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관심이 없고 언론이 관심이 없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의 존재 필요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문 정권의 광범위한 사전 부정선거 운동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자, 우리는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